이거 좀 기대되네요. 요거 정확히 과도하게 강화주기 때문에 이걸 식혀줄 수 있는 수기운, 즉 희운으로 해석된대. 마음이 이거 뭔가 이 수기운이 들어오면 좋아진다. 이거 약간 어디 식당 가면은 뭐 미더덕의 효능 뭐 이런 것처럼. 피자 먹을 티 나나요? 피자 먹을 티 안 나. 안녕하세요. 사주칸쌤 사교쌤입니다. 자, 오늘도 명리학의 진심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사교클럽으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저희 사교클럽 사상 최초인 것 같아요. 이렇게 3명이 동시에 나오게 됐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지난번에 우리 한번 출연했던 설아쌤,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사교쌤 강의를 듣고 이제 실전에서 상담 진행하고 있는 설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이거 한번 눌러봤어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같이 이제 저희 공부했던 학래님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김학래라고 합니다. 끝이야? 사람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 건 다른 거 하고 네. 있고, 네. 저 아직 사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학래님은 우리 설아쌤이랑 같이 공부했던 8기생이시고 수업을 정말 일하시면서도 열심히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이제 계속 같이 스터디 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실력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학래님을 또 특별히 모신 이유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혹시 왜 모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하다가 이제 학생분들한테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회사를 나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직장인들 뭐 동료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요즘에 이제 직장인분들끼리 이제 그런 걸 되게 많이 하는데요. AI. 그러니까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GPT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가장 유명한 게 GPT 아닌가요? 제일 유명하죠. 맞아요. GPT 같은 걸로 사주를 보는 게 되게 유행을 한다 하더라고요. 혹시 AI 쓰세요? GPT나 뭐 이런 것들? 저 잘 씁니다.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글 쓰는 이제 서론이나 이런 거 작성하거나, 아니면은 고객분들 이제 질문 주신 것들 중에서 일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것들 보통 이제 사용을 제일 많이 하고, 아니면 좀 제가 모르는 것들 이제 공부할 때나 이런 거 물어보기는 합니다. 설아쌤도 AI 같은 걸 좀 많이 활용을 하세요? 저 정보 찾을 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 검색하듯이, 네, 그러니까 그냥 뭔가 어떤 정보를 찾아야 할 때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AI 관심이 있어요. 국가 정책으로도 지금 AI를 막 적극 장려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AI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근데 이 GPT가 나오고 나서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이걸로 사주를 한번 넣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좀 아직 멀었겠다 느꼈는데, 근데 요즘 보니까 이제 GPT로 이렇게 사람들이 사주를 본다는 것도 있고, 이 AI를 이제 우리가 어플에다가 이제 기능을 포함시킬 수 있잖아요. 맞죠, 학래 씨?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AI를 기반으로 한 사주를 보는 어떤 뭐 챗봇이라든지 그런 시스템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잘 맞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사주라는 건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잘 맞춰야죠. 우선 정확한 감명이 중요한 건데, 얘네가 감명을 정확히 하고 있나? 그러면 감명만 정확히 된다면 그 뒤는 그래도 잘 될 것 같은데, 한리 씨 혹시 해보셨어요? 몇 번 해봤는데 네.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나요? 포기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혹시?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AI가 본인 말을 안 듣는다고? 가르침을 내리는데 가르침 못 받는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 내 계정으로 들어오면 이제 커스텀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걸로는 아는데, 이게 좀 저도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래서 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AI로 과연 사주를 그래도 볼 수 있는 정도가 되나. 제가 아까 이제 들어오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세돌 우리 바둑 기사 아시죠?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바둑을 그만둔 이유가, AI가 이제 사람의 역할을 바둑이라는 부분에선 더 이상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다른 길로 가기로 하고 이제 바둑을 내려놓은 건데, 사주도 좀 만약에 진짜 얘가 잘 보고 사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면 저는 그래, 그래서 한번 좀 검증을 해보는 시간? 검증이라고 하면 좀 거창한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들. 왜냐면 저는 몰랐는데 아까 학래 씨가 그 얘기도 해주셨잖아. SNS에서 젊은 층들이 AI로 사주 보는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다고. 그렇죠. 아무래도 20, 30대는 이런 거 새로운 게 있으면은 해본다는 게 한 명 있으면은 친구도 야 너도 해봐, 이거 되게 재밌어, 너도 해봐, 너도 해봐 하면서 뭐 모두들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설아쌤한테도 듣기로 이걸 가지고 뭐 강의를 하신 분도 있다고 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주를 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뭔가 AI를 지금 뭔가 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AI 플랫폼이 되게 많잖아요. 가장 유명한 게 GPT니까 그냥 GPT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사주를 한 3개 정도를 준비해 놨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81년생 9월 21일 8시 출생한 여자분 사주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94년 2월 13일 4시 출생하신 남자분이 있고, 여기 보시면 83년 7월 31일 이 사주는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에 한번 올렸던 제 지인 사주예요. 이것도 한번 넣어볼까? 요거부터 해볼까? 순서대로. 요거대로.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정확히 이제 입력부터 한번 해볼 건데, 자, GPT에 넣어놓고, 자, 그러면은 이제 사주를 한번 넣어보죠. 이 사주 아까 저기 보시면 94년 2월 13일 그 사주를 항래 씨가 한번 GPT한테 한번 좀 물어봐 주실래요? 네,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2월 13일 오전 4시 출생한 사람 사주 명식에 대해서 좀 풀이 좀 부탁해. 수정. 자, 기대되네요. 사주풀이를 도와드린대요. 네. 94년 2월 13일 오전 4시 맞네요. 네, 똑같이 했습니다.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사주 명시를 구성한 다음과 같다. 나오네요. 양력 기준. 월주.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네요, 여러분들. 이거 근데 이런 오류가 자주 나와요? 네. 지금 여기 화면 제가 이제 나중에 영상으로 표시해 드릴 텐데, 자, 이 사주는 원래 연주가 갑술이고요. 그리고 병인월에 경호일에 무인시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사주를 경호일주가 아니라 정사일주로 뽑았네요. 그렇죠. 연주 빼고 다 틀렸어. 그러니까 연주 빼고는 지금 다 틀렸어요. 우선 사주를 입력할 때 생년월일시로 입력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그렇죠. 생년일로 안 하면 어떻게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제가 한번. 자, GPT, 너가 지금 사주 명식을 잘못 뽑았어. 내가 연주부터 월주, 일주, 시주 순서대로 불러줄게. 갑술 년에 태어난, 병인 월에 태어난, 경호 일에 태어난 무인시의 사주야. 자, 이 사주에 대한 어떤 해석 부분을 좀 보고 싶은데, 우선 사주가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좀 대략적으로 좀 알고 싶어. 우선 그 부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두구두구두구.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는 전혀 안 어이가 한다. 없네. 사주 명식을 진짜. 다시 정확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설아쌤이 한번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일단 저희가 연주, 월주, 일주, 시주는 불러줬기 때문에 이건 맞았죠? 수정이 네, 이건 맞았습니다. 축하합니다, GPT. 예. 일단 네. 일간 설명부터 해주네요. 일간이 경금일간이니까. 네, 그리고 음. 화의 세력이 매우 강하다고. 화의 세력이 매우 강하다. 목도 강하대요. 목도 강하다. 그쵸. 목도 강하죠. 그리고 예, 금과 수는 없음. 네. 특히 수는 완전 부재. 수가 전혀 없다고는 건 뭐 감정 절제나 내면적 깊이, 수능성이 약한, 생각이 날카롭고. 그래서 일간이 매우 약함, 화가 매우 강함, 목이 강함, 호, 있음 대부분 화를 도운 작용하고 수는 완전 부재라고 뜹니다. 그래서 뭐 요약하면 사주의 좋은 점이 뭐래요? 이 사주는? 좋은 점은 에너지와 추진력이 굉장히 강하고 에너지 막 이런 거 말씀이시군요. 네. 화목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흐르는 걸 보고 네. 판단을 했다고 하네요. 화목의 기운이 나쁜 점은 뭐라고 하나요, 이게? 일간이 심하게 설기돼서 체력이랑 정서적 피로감이 좀 클 수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하대요. 자기 주장이 그래서 강하다. 타인과의 조화가 좀 어렵다. 이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항래 씨?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이론과 지식으로는 왜 그런지는 좀 판단을 못했는데 그래? GP 왜 보면 그냥 그렇게 기운이 생각했어? 좀 한쪽으로 많이 세서 그렇게 얘기하지 그럼 않았을까? 이거 물어볼까요? 자기 주장 왜 강하다고 했는지? 그냥 나는 보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일간이 약한데 사방에서 쉴 새 없이 그걸 당하고 있대. 그잖아. 여기 보면 종합 판단이야. 약한 자가 거센 풍랑 속으로 직접 뛰어드는 사주. 그만큼 성취도 강해요. 실패 시 데미지도 큼. 수능 협력이라는 키워드가 부족한. 그러니까 사람들과 좀 뭔가 그 조화롭지가 못하다는 거겠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조화가 안 된다는. 어떻게 해서 그래요? 이거 물어볼까요? 자기 주장이 왜 강하다고 했는지?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네, 궁금하네요. 왜 원리적인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서. 혹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좀 원리적으로 궁금해. 상호작용. 일간을 둘러싼 기운의 상호작용을 금, 선 긋는 성격. 그건 뭐 성격 얘기네.
일간을 보고 성격을 판단을 했나 봐요. 식상 이 명신이 화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화는 금을 극하면서 새로 에너지를 세워나가게 한다. 신이 계속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관철시켜야겠다. 감정보다 실행을 많이 하고 이거 정리하면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도 자기를 괴롭히는 글자들이 많으니까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반항한다는 뜻의 자기 주장이 이거 지금 우리 약간 꿈보다 해서 해몽인가? 얘가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아 그래? 약간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내용이? 나는 계속 시달리고 공격당하니 내 의지를 관철시켜야 버틸 수 있다. 감정 조절력 수용성이 결여돼 있다. 수의 부재 때문에요. 수의 부재. 수기운이 없어서. 화기운이 강하니까 네. 그냥 계속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기운이 강한 거에 대한 어필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렇죠. 감정보단 실행이라고 되어 있고 오행만 본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제 계속 수가 없다고 하니까 네. 뭐 이제 수용을 하거나 참을성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네. 그냥 뭐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하거나 뭐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를 자기 주장일까? 왜냐면은 내가 생각한 게 없는데 다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은 결국에 내 주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 주장을 갖고 와서 그냥 바로 곧바로 그냥 표현하거나 그냥 반사반응을 그러면 좀 중요한 내용인데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GPT 그러면 이 사주는 화기가 강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너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주에 수기운이 들어오는 건 매우 운이 좋은 걸로 판단하면 되는 걸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고. 왜냐면 이 사주도 이 명주도 난 똑같은 걸 질문했기 때문에. 자 이거 좀 기대되네요. 요거 정확히 과도하게 강화주기 때문에 이걸 지켜줄 수 있는 수기운 즉 희운으로 해석된대. 마음이 이거 뭔가 이 수기운이 들어오면 좋아진다. 이거 약간 어디 식당 가면은 뭐 미더덕의 효능 뭐 이런 것처럼 뭐 그런 느낌 아닙니까? 저희가 어떻게 이걸 이해해보려고 지금 우리 지금 노력 중이거든. 약간 그런 느낌. 수의 효능 막 나오네. 그렇잖아. 마음이 차분해지고 판단이 명확해지고 고집에 대한 설득력. 뭔가 이거 뭐 녹차 분말의 효능 막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수기운이 없으니까 이제 설득력도 뭐 부족하고 고집도 안 부린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 사주는 그러면 자 이제 사주 명식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자, 이 사주 명식인데 이 사주는 소라쌤이 봤을 때 수기운이 들어온 게 좋을까요? 일단 이 사주는 제격이고 제가 왕하고 이제 인호술 국도 짜고 있기 때문에 정관도 되게 왕한 사주거든요. 근데 일간이 좀 신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식상이 오면 일간의 기운이 더 설기되기 때문에 일간이 더 약해져서 오히려 수기운이 와서 그렇게 도움이 될 건 없다고 보는 나쁠 건 없는데 사실 좋을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격에 식상이 들어온다는 건 좋은 건 맞는데 굳이 이 사주는 지금 제가 약한 사주도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정관도... 지금 천간에 오히려 제가 식상이 뜨면 황래 씨가 어떻게 되는지 알죠? 천간에 식상이 뜨면 제가 살아나면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이 사주는 지금 천간에 7살도 용신이기 때문에 식상이 뜨면 살을 제거할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오히려 제가 살아나면서 살이 오히려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수기가 들어오는 것보다 뭐가 들어오면 좋을까요? 이분이요? 근본적으로 일단 금기가 들어와죠. 너무 신약해가지고. 맞아요. 일간이 좀 다소 무력한 사주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제격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이 운에서 비견겁제가 들어오면 얘를 바로 극갈카바가 무섭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사주는 어때요? 정관이 있어요. 정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무섭지 않습니다. 당연하고. 천간도 지금 보시면 7살도 뜨고 재도 뜨고 인수도 다 떴는데 사실 이 재가 살을 다 살려놓고 있죠. 맞아요. 오히려 이럴 땐 비겁이 떠서 재를 극하고 일간을 돕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모양의 사주가 더 좋죠. 근데 지금 대운 같은 경우는 지금 기사로 들어왔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방이 지금 사오미로 들어가는 게 뭐 살로 들어온 것도 그렇고 제격에 뭐 지금 화기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긴 한데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수기가 좋은가 이런 부분으로만 얘기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제가 왜 이 명식을 가져왔냐면 사실 이 사주를 보신 상담 내담자죠. 이 내담자가 저한테 그걸 물어봤거든요. 선생님 제 사주는 수기가 들어오면 좋냐? 왜냐면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사주를 보러 가면 꼭 수기가 들어와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대요. 수기가 들어와야 한다. 수기가 들어오려면 아예 명식이 다른 명식이어야 합니다. 다른 명식이어야 한다. 애초에 이 명식에서는 현재 수기가 있어봤자 큰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GPT가 결국에는 사주를 풀이할 때 그거네요. 오행에 뭐가 많고 적음이 우선이네. 그러면 사실 저희 공부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것도 맞아요. 사실 공부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뭐가 많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 없는 거 들어와 좋을 거면 사주 공부 왜 하냐고. 그리고 어. 모든 오행이 있으면 어떻게 설명할 건지. 그치. 그러면 오행이 다 들어있는 사주가 가장 나이스한 사주잖아. 그쵸. 그렇지 않아요? 두 분은 오행이 다 있어요? 전 많이 부족합니다. 없는 게 많아요. 아, 그래요? 많이 먹지. 아, 그래요? 없는 그쵸. 명칭. 저도 없는 게 없는 게 많죠. 많죠. 근데 보면 우리도 없는 게 다 있지만 살아갈 때 물론 골고건 있겠죠. 근데 그래도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오행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된다고 말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실전에 상담을 많이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뭐 정치인이건 유명한 사람이건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 보면 꼭 오행이 다 있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가 없는 기운이 꼭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주 모양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아질까라는 거는 기본적인 용신을 중심으로 사주를 보는 게 중요한 건데 와 근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거네요. 사주를 우선 제대로 뽑는 게 안 되네요. 그죠? 그러면 일반인들이 넣었을 때 우선 사주를 내가 만세력에 넣어줘야 한다는 거네. 근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아까 설명 듣고서 어. 자기한테 조금 맞는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어. 그럼 넘어갈 것 같아요. 아 심리적인 부분을 얘기하니까 네네네. 확산하고 나는 뭐 이게 공격받고 있고 나는 고집이 참을성이 세고. 없고 어. 고집이 세고. 생각 좀 하기 어렵고 힘들고 왜 그러냐면은 사주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힘들 때 보러 가잖아요. 사실 힘들 때 가지. 그치. 너무 잘 풀리면은 안 물어봅니다. 맞아요.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그때 한번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람들 중에서 사주를 왜 안 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높은 대답이 뭐냐면 운명은 자기가 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거의 제 주변에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운이 좀 좋게 가요. 확실히. 순한 맛 사주. 명식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일관이 신강하거나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설계하는 게 좀 적거나 아니면 설계를 하더라도 대운방이 되게 진짜 순한 맛으로 큰 무리 없이 이제 끓을 때 맞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 사주는 뭐 사실 제가 왜 보려고 했냐면 왠지 GPT에 넣으면 무조건 조우로 볼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딱 보면은 지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호술 구글자잖아. 네. 화기가 왕한데 일간도 지금 신약하거든. 그래서 무조건 수기가 들어와야 한다고 할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이 물어본 거는 다른 거였는데 한번 더 해볼까요? 재밌네요, 요거. 제가 봤을 땐 수기운이 식상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렇구나. 야, 근데 이거 한번 다 해볼까요? 자, 이번엔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GPT 다른 사주 명식을 한번 보고 싶어. 1981년 9월 21일 8시 출생한 여자분의 사주고 양력이야. 사주의 어떤 전체 특징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히 지금 좀 결정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를 중심으로 내년까지의 어떤 세운도 좀 봤으면 좋겠거든. 가능하겠어? 분석 사주를 우선 분석하고 분석 오류? 분석 중 분석 오류. 분석 중 분석 오류? 그런 것도 생겨요. 이게 뭐죠? 어. 오, 웹을 갑자기 웹을 찾아보고 있어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자, 우선 이번엔 사주를 맞게 뽑았나 봅시다. 아. 신유년 임신 연은 맞춘다 항상. 그러게요. 연은 맞춰 보니까. 왜냐면 몇 년도에 태어난 건 나와 있으니까. 그건 근데 보면은 월주, 일주, 시주는 다 틀렸네. 그치? 뭘 보고 틀릴까요? 이 정도면 그냥 랜덤으로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틀린데? 아예 틀리네. 이거 뭐 사주를 제대로 뽑지는 못하네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꼭 알아주실게. GPT는 우선 생년월일로는 사주를 지금 뽑진 못하네요. 그쵸? 이거는 근데 되게 쉬울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뭐 앱에 그냥 넣어도 만세력. 앱에 넣어도 나오는 건데 전체 기운 분석 한번 황래 씨가 한번 내용 한번 읽어볼래요? 좀 주요 내용 같은 것들을 한번. 일단은 이분이 일간은 경금으로 약간 명확하고 원칙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고 실제는 임수일간입니다. 네. 근데 되게 그렇죠. 이제 실질적으로는 다른 인간이죠. 근데 오행분포도로 봤을 때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애초에 원래대로 있는 거랑은 또 다르니까. 근데 지금 위에 이제 얘가 뽑은 사주대로 지금 얘기해 주는 거겠지? 그렇죠. 그러겠죠? 예.
원래 있는 명식과 이거 봤을 때는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의미가 없긴 한데 일단은 예.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전망을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긴장감이 이제 존재한다고 하고 긴장감. 네, 긴장감이 있고 뭐 전반적인 감정이나 내면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하네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 뭐라고 생각할지 좀 고민이 될 것 같긴 해요. 너무 애매하고. 그 긴장감이 나온 거는 그 경금일간으로 뽑았는데 우리가 을사면 지지가 편관이기 때문에 그러겠지? 그렇죠. 음. 하지만 일단은 명식부터 틀렸기 때문에 네. 내용을 읽어보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면 이게 일반 사람들이면 이게 그냥 맞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가 사주를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게 맞다고 생각할 거잖아. 그럼 긴장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크게 없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이제 이런 AI 플랫폼을 어플에 심을 수 있잖아. 기능을. 기능 가능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오픈 AI도 사실 그러려고 나온 거잖아 원래. 그렇지 않아? 그럼 내가 사주 어플을 만들었을 때 그냥 내 생년월일을 불러줬을 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치? 틀릴 확률이 높을 것 같네요. 태클이 아니라 진짜 너무 이렇게 되면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사주 실제 상담할 때 저는 그러거든요. 명식 계속 확인해요. 정확히 맞는지.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무슨 일주에 무슨 시 맞으시고 뭐 이렇게 다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이거 틀리면 그 뒤가 없잖아. 그렇지? 항희 씨 근데 요거 한번 그래도 한번 얘한테 기회를 더 줍시다. 사주 명식 넣어보고 그래도 한번 기회를 더 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AI 뭐 기회를 한번 줍시다. 그렇죠. 한 번 더 여기 보시면 이제 간지를 한번 그냥 불러주시겠어요? 그냥. 연월. 그러니까 혼내세요. 혼내. 너 틀렸다고. 너 아까부터 계속 틀린다고. GPT야 너가 알려준 명식이 틀려서 새롭게 원래 알아야 되는 명식으로 다시 불러줄게. 연은 신유년, 월은 정유월, 일은 임인일, 시간은 갑진시야. 이 명식으로 다시 사주풀이를 부탁해. 그리고 2025년, 2026년에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만 좋은지 꼭 알려줘. 과연 알아들었겠지. 뭐 맞춤법 틀린 거 없겠지? 자중 뭐 저장된 메모리 업데이트. 지금 시주 연주부터 뽑는구나. 이렇게 순서 우리가 순서 연주부터 말을 연주부터 했더니 그래서 아까 순서도 좀 달라졌어요. 그러네요. 임수일간의 특징은 큰 강물, 바다, 스케일이 크고 융통성이 있는 기운. 애가 좀 일관됨이 없네요. 역시 불러주면 바로 그냥. 부끄러움이 없네. 사실 틀렸으면 약간 뻘쭘하게 느끼기라도 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네. 그리고 나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임수일간 큰 강물 이거 뭐 어쩌라고. 그러지 않아요? 자연에 비유하는. 자연에 비유해서 뭐 스케일이 크고 융통성 있는 기운. 근데 우리 성격상 임수일간이 꼭 그렇진 건 아니라고. 그렇지 않아? 본인이 임진일주 아닌가? 맞지? 임진일주. 그 스케일이 크고 융통성 있는 기운이에요? 아니요. 아니야? 스케일을 막 크게 하고 막 그러니까 꼭 우리 수기운의 임수일간 나오면 꼭 하는 얘기가 뭐 큰 강물, 바다 뭐 이런 거 지혜를 상징하고 수기운이 자유를 중시하고 한 가지 틀에 갇힌 걸 극도로 싫어하신다고 저는 하는데 반대라서 자유로움을 중시해.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 정말 뭐라 하죠? 원리 원칙대로 FM처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진짜 막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일을 하는 쪽이랑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이제 관이 많을 때 생기는 일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잘 지켜서 일을 해나가는 루틴대로 하는 것들에 대한 거. 자유로움을 중시하고 틀에 갇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게 약간 식상의 기운이 좀 많이 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보면 감명을 하는 게 일관적이긴 하다. 일간이 뭐고 오행 분포를 계속 보내. 오행 분포. 내가 중심이 이제 수기가 많고. 그러면 뭐 결론 한번 볼까? 강점이 뭐래요? 균형감, 유연함, 복잡함, 복합적 재능, 식상, 관성, 재성의 구조가 완비되어 있대. 그래 좋다는 거겠지. 일, 돈, 표현력, 고손재. 근데 이 사주는 식상이 재래생하는 게 좋지가 않은데 왜 이런 얘기를? 감정 표현이 예민하고 유의할 점, 감정 표현이 예민하고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생각이 많아 실행이 지연되고 스스로의 삶의 답을 찾지 못해 혼란과 무기력하는 대인관계에서 감정에 부침 있음. 생각이 지나치게 많다. 이건 약간 인수가 왕한 거의 특징을 얘기한 것 같고 수기인데 보면은 일간이 또 수기잖아.
지혜를 상징하고 하는 건데 금생수가 잘 되니까 그 얘기를 지금 지나치게 생각이 많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인성이 많은 것도 맞고. 근데 십성에 대한 얘기를 안 한 거 보니까 오행 인수에 대한 얘기를 안 했을지. 그치 인수는 아마 생각하지 않고 금생수가 왕하니까 그냥 그 수의 기운으로 생각이 많다 이렇게 했을 그런 수도 거 있겠네요. 같아요. GPT가 뭐 새우는 하늘 씨 새우는 뭐라 나와 있어요? 보면 좋대요. 그래서 을모 이분이 을사년이기 때문에 임수와 비견관계라고 비견관계? 하는데 비견관계가 어떻게? 네? 당황스럽네요. 비견관계래요. 드디어 십성이 나오긴 했는데 네, 십성이 틀렸네요. 제가 지금 그렇군요. 네, 그 상관이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겠는데 일단은 올해가 이제는 화기운이 좀 강해지면서 소기운이 이제 소진을 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력 저하나 가로 감정 폭발 일을 벌리기보다는 마무리하고 조정할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근데 뭐 내면 갈등을 정리하는 해라고 하는데 내면 갈등을 정리하는 해. 뭐,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그럼 우리 그냥 사실 이 사주는 제가 상담했던 분인데 얘한테 GPT한테 얘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자 GPT 그래 1년 세운 우선 잘 받고 근데 이제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 세운이 좀 좋은지 나쁜지를 얘기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데 이걸 좀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내가 나가서 그냥 내 거 하지 말고 누구 남 밑에서 그냥 일을 하는 게 좋을지 이걸 좀 결정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세운이 좋게 가고 있는지 나쁘게 가고 있는지를 너가 좀 판단해주고 그거에 대한 조언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답변이 빨라요. 답변이 빠르다. 전체적인 구조. 그러니까 뭐 지금 계속 뭐 설명하네. 비견 자꾸 비견이라고 을목을 자꾸 비견이라고. 즉 버티는 건 가능하나 수익의 안정은 보장되지. 남 밑에서 이런 거 일시적으로 맞을 수 있음. 일시적으로 맞을 수 있음. 재성을 지금 정리한다면 2026년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지금 정리하고 2026년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맞나요? 큰일 났네. 지금 우선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남 밑에서 일하는 게 맞는가, 정리하는 건가, 재정비를 고려하는 게 맞고, 그러면 뭐 이거를 털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 그러겠죠? 그렇죠. 그리고 남 밑에서 일하는 게 나은가? 일시적으로 맞을 수 있다. 지금은 약간 한번 들어가라. 지금 한번 좀 들어가라. 그리고 내년을 좀 유리하게 쓸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내년. 어떻게 하면 좋아? 마무리 조언. 피로와 방향성이 충돌하는 시기. 올해 줄이고 내년에 좀 추진을 해봐라. 근데 반대로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사실 올해 내년 전부 다 유리하진 않아요. 그래도 내년이 조금 더 불리하니까. 내년이 조금 더 불리하죠. 왜냐하면 내년 같은 경우는 지지가 세운이 병오기 때문에. 자, 왜 그런지 잠깐 사주를 좀 봅시다. 여기 지금 제가 대운을 잘못 표시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제가 이거를 아까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자 지금 이 사주를 제가 GPT에 넣은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 저도 상담했던 사주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대운이 신축 중에 올해 세운이 지금 을사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할 건가? 유지할 건가? 그 다음에 언제부터 좀 괜찮을까? 뭐 당연히 이런 것도 물어보겠죠. 항상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담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업장을 오픈하거나 사업장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볼 때 그 해만 보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봐야 한다? 2, 3년 정도 뒤에까지 봐야 돼요. 괜찮게 가는지를. 근데 이 사람은 좀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근데 아까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식상생재가 좀 되게 좋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봤어요? 제가 더 커지면 용신인 인수가 다치니까 좀 더 불리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다시 한번 여기를 봅시다. 식상, 관성, 재성 구조를 완비했고 일, 돈, 표현이 고루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고른 오행 분포니까 또 얘는 지금 이 사주는 오행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편이라 좋다는 거겠지? 다 들어가 있네요. 다 들었네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좋다는 거고. 그치. 근데 올해 세우는 을사는 왜 불리하다고 했을까? 상관의
비견으로 봤어요. 일단 아. 을목을 여기서부터. 아 그러네. 이것도 틀렸네. 네. 을목을 비견으로 봤구나. 비견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임수일간인데 을목을 계속 비견으로 봤고 그리고 아 큰일 났네. 이건 진짜 큰일이네요. 십성은 아예 그냥 그러니까 사실 저는 명식을 잘못 뽑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 얘네가 어떤 그런 시스템이 완비가 안 됐을 수도 있잖아. 근데 명식을 제대로 넣었으면 십신의 관계가 이해가 돼야 하는데 그게 되지가 않네요. 자, 십신을 잘 모르는 거. 십신에 대한 개념이니까 오행으로만 그냥 전부 다 보고 있고 십신을 구하긴 하네. 근데 식상생재 같은 것도 얘기하니까. 근데 하늘 씨가 봤을 때 이사주는 천간에 제가 살아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리가 없죠. 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이 되면은 음. 좀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음. 확률이 높아지니까 조금 잘 준비를 하시는 건 맞는 표현 같긴 해요. 근데 이제 2026년에 다시 한다고 아까 GPT가 얘기를 해줘서 그니까 대운이 지금 여기 이민으로 바뀔 때까지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45세 대운 이민 대운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조금 그러니까 유지를 하는 거 무조건 유지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좀 발전적이진 않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왜 그런지 잠깐 보면 사주는 우리가 잠깐 그래도 풀어봐야죠. 예, 인수격입니다. 인이천간에 떴어요. 좋아요. 맞습니다. 근데 인수격에 이렇게 재가 드러나는 게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지금 보시면 인수가 왕한 중이에요. 굉장히. 그렇죠. 물론 재의 뿌리도 있는데 우리 공부할 때 배웠죠. 인수가 왕할 때는 약한 재가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 사주는 재가 약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재의 뿌리가 있는 것도 있지만 식상이 드러나서 재가 절대 약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운에서 다시 인이 뜨면서 들어온 건 좋은데 작년부터 보시면 세운에서 식상이 뜨게 되면 요 재가 전부 다 살아나겠죠. 게다가 올해부터 방이 세운도 사오미로 간다고. 그럼 이 재가 살아나겠죠. 대운이 곧 이민 대운으로 바뀌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명주분께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올해 내년이 그렇게 썩 재밌는 건 아니다. 뭘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지도 얘기해줘야겠죠. 상관과 재가 전부 다 말썽이죠. 맞아요. 제자들일 수도 있는 거고 말썽, 구설, 돈으로 인한 문제일 수도 있어. 내년 같은 경우도 돈 문제로 인해서 내 자리가 인이 깨지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게 나이가 이제 좀 점점 들어가니까 내 거를 갖추고 가야 할 것 같은데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이민 대운까지는 좀 버텨보자 그러면 하시면서 이걸 이어갈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서 너무 부담되지 않은 선에서 좀 운영을 해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GPT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올해는 뭐 아까 뭐라고 했죠? 한 걸음 물러서서 나를 돌보자는 전략이 훨씬 효과적이다. 근데 이제 아까 2026에 좀 좋으니까 좀 버텨보자라는 느낌으로 저는 읽히거든요. 네, 2026년에 다시 도전을 하라고. 결국 GPT 말로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으니까 내년이 더 좋다. 하라고 하면은 내년에 하자. 근데 내년 병원년도 문제인데, 그렇죠? 다음 대운이 정확히 언제 변할까요? 이민 대운 45세 대운은 2027년 7월 중에 들어가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사실 들어가는 2027년 정민년까지 들어갈 시기까지는 조심하시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썩 좋게 들어온 건 아닌데 제가 한번 우리가 명식을 지금 2개를 넣어봤잖아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우선 본인들이 봤을 때는 일단 오행만 너무 중심으로 보고 십신은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오행을 안 볼 수는 없는데 이걸 얘는 오행으로만 판단을 하는 거. 황래 씨는 어때요? 이게 좀 GPT 지금 써봤는데 사주 보는 거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사주 근간이 사실 동양에 있는 음양 오행으로 보는 건 맞긴 한데. 그렇죠. 저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왜 음양 오행 안 보냐? 아니 왜 안 봐? 당연히 보지. 해석의 관건이 그게 아니라는 건데. 근데 그걸로 보는 건 좋아요. 좋기도 한데 문제는 처음에는 일단 명식부터 제대로 인지를 못해서 만약에 명리학을 제가 공부를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니까 완전 그냥 넣고서 어떠한 명리 술사를 만나지 않고 했다는 가정하에 봤으면 사실 그냥 전반적인 내용은 약간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말투긴 하나 꽤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그걸 공감해. 뭐 수일간이 뭐 수가 목이 뭐 어쩌고. 근데 우리는 딱 보고 십신 틀렸네 그냥 바로 알잖아. 근데 이것도 공부를 안 했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치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옛날 AI 처음 나왔을 때도 그런 지적 있잖아요. 거짓말 한다고. 맞아요. 뭔지 아시죠? 약간 얘는 거짓말이보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약간 GPT한테 좀 궁금한 게 그건데 한번 GPT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GPT 나는 좀 궁금한 게 너가 사주를 지금 풀어내는 어떤 이런 것들의 그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의 소스는 어디서 가져오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과거에 있던 고서들을 책을 다 읽고 분석하고 어떤 경험적인 걸 토대로 사주를 보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학습한 텍스트는 다음과 같은 공개된 텍스트로도 파생했습니다. 전통 사주 해설서, 요약본, 블로그 칼럼, 온라인 강의 스크립트, Q&A 그러니까 이런 게시판도 본다는 거네. 그러면 게시판도 본다는 거고 일부 고서를 인용했네요. 현대 해설서들, 출처된 책의 일부 요약 리뷰나 소개 글들. 여기서부터 신뢰도가 엄청 떨어지네. Q&A 게시판 처음 Q&A 봤는데. 게시판, 그러니까 이거네요. 얘는 지금 보면은 사주를 푸는 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수업을 들었지만 저는 공부한 게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좀 그걸 많이 집중했거든요. 고전을 읽으면서 뭘 받아들여고 어떤 역사에서 어떤 주류를 받아들여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평이나 어떤 그런 게 없이 그냥 그러면 약간 그런 거네. 게시판, 그러니까 우리 뭐 DC에도 사주 게시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 어디 가면 게시판 같은 것들을 좀 보는 거고. 보통 많이 올라오는 글 중에 하나는 일간에 관한 내용. 일간이 뭐고 일주론. 그래서 아까 이런 식으로 나오나 임수일간이 뭐라고 하고 사실 근데 이거를 알아봤자 우리가 사주를 풀이할 때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맞잖아요. 이거 큰일 났네. 자, 한번 봅시다. 패턴 기반 통합 학습. 수천 개의 사주 명식 해설을 학습하면서 정리하면은 간접 학습, 통계적 패턴 기반, 빠른 구조 분석, 다중 비교. 그러니까 결국에는 웹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공부했다는 거잖아요. 웹에 있는 내용, 블로그, 게시판, 그리고 해설서, 뭐 우리가 소개 글 같은 것들. 그러면서 어떤 그냥 패턴화가 돼버린 거네. 다른 정보를 제공할 때랑 비슷한 방식으로 풀이가 된 거네요. 이거 너무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냐면 황리 씨도 아실 거예요. 이미 AI로 가지고 사주 플랫폼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나올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이거는 좀 민감한 걸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강의를 하신 분도 본 것 같은데 맞아요? 있죠. 맞아요. AI로 사주를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생긴다고 하면 이거 너무 신뢰도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건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사주를 잘못 봐서가 문제 아니라 나중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사주라는 학문 전체가 신뢰도가 엄청 떨어질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요즘 분들이 이거를 그치. 보면서 딱 믿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야. 요걸 가지고 사람들이 넣어보고 이대로 내가 어떤 미래 계획을 세우고 행동의 방침을 세우진 않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사주 어플 플랫폼 같은 것들에서 이 AI 기반으로 이제 하는 것들이 점점 나올 건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너무 엉터리예요. 지금도 근데 이걸로 수익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이거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저 GPT를 되게 좋아하는 부분 그거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저는 이제 자료 같은 것들 좀 정리할 때 그런 거 참 잘하거든. 근데 이게 잘하죠. 그리고 이미지, 그러니까 저 유튜브 썸네일 이미지 같은 거에 필요한 어떤 것들 그리고 뭐 검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 이런 거 되게 잘 알려주는데 왜? 여기 이거 적혀 있어요. 뭐? 저는 해석 동의합니다. 진짜 사주는 결국 사람이 통찰해야 맞습니다. 그러네. 얘가 말해줬어요. 얘가 그래도 양심이 있네. 해석 도움이고 이거 말하면 돼요. 진짜 사주는 결국 사람이 통찰해야 맞습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점점 AI를 많이 의존을 하게 될 건데 사주 플랫폼도 그렇게 가버리는 순간 사실 이 시장은 저는 신뢰성이라는 게 완전 제로에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할 때 저희가 사실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지 않아도 요 내용들이 한두 페이지짜리가 아니라 수십 페이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내용을 그래서 뭐 한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내 명식도 있지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도 다 알려줘면서 계속 요거를 하면은 분명히 얘도 학습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패턴들을 알려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근본이 틀렸는데 그 뒤에 있는 패턴을 알려줘봤자 10년치든 20년치든 쓸모가 없는데 결국에는 이게 틀렸다는 걸 인지하는 거는 사람이 하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사람이 요거를 보고 틀렸다 맞았다에 대한 판단을 사실 GPT가 해주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도 그냥 있는 거를 듣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대로 된 이제 학습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얘한테 맞아. 그러니까 얘도 지금 보면 학습할 수 있는 소스가 학습하는 소스가 문제야. 맞아. 예. 그러니까 지금도 누군가 올리는 게시판에 올라온 댓글 내용들을 계속 기반해서 학습하고 있는 거잖아. 이건 되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얘도 인풋이 제대로 되면 아웃풋도 제대로 될 건데 문제는 현재는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찾는 게 가장 큰 문제긴 해요. 쉽지가 않죠. 자,
자, 근데 아까도 잠깐 나왔던 건데 설아쌤이 얘기해준 거 이게 해석 도움이 가깝고 진짜 뭐 결국 사주 통찰력이 맞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사주를 보게 되면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상담할 때 그러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를 질문하게 되면은 연계해서 뭐가 나올 줄 알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걸 다 얘기해 주거든요. 최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대운이 좋으면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바로. 맞아요. 중간에 안 좋은 세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연계돼 있어야 하는데 얘는 좀 물어보는 것, 그러니까 대답하는 걸 보니까 그래. 물어본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마저도 정확하지가 않고. 아직은 시기상조 같고 요거를 좀 맹신할 수도 없기도 하고. 근데 아까도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100% 믿고, 그러니까 상담을 이걸 대체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저도. 그렇지 않을까? 재미로 확인하는 정도겠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그거, 네. 이제 알아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 사람이라는 게 사실 도구가 네. 나오면은 네. 가장 먼저 이제 선점에서 먼저 이제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스타트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돈도 만들고 이런 건데 거기 그러니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채팅 상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건 채팅 상담이나 어떤 문서 상담으로 해주는 사람들은 이걸로 저는 쓸 것 같은 유혹을 받을 것 같아요. 엄청 편리하죠. 엄청 편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사주를 넣어버릴 텐데, 근데 넣어버리면 이게 완전 다른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거야, 뭐 내용은 되게 많은데 도움된 내용이 없어요. 보니까. 그냥 나랑 비슷한 내용이 좀 있으면 그렇구나 하는 정도. 생각보다 음. 조금 기대를 했거든요. 아, 기대를 좀 했다고요? 그러니까 십시는 알겠지. 임수일간의 을목이 비견이다. 아까 그게 어디 있었죠? 네. 너무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네요. 저도 그거는 생각 못했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밑에 보면은 임수일간인데 사화가 식상도 아니잖아. 맞아요. 재잖아요. 네. 네,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을사에 대한 어떤 십신 자체를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는 건데, 좀 저도 약간 실망이긴 하네요. 황리 씨는 어떠세요? 오늘 좀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어요? GPT가 아직은 공부할 게 많구나. 혹은 입력을 좀 잘해주면은 되지 않을까. 조금 비사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현재는 명리나 사주 쪽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요. 않은데. 네. 그래도 뭐 보면은 어떠한 딱 한 요소 때문에 이걸 몰고서 어떤 문제가 꼭 생길 거다 라고 공포감을 주진 않네요. 그냥 이제 전반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좋은 점에 가깝다, 설명서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이 맞으니까 너 무조건 따라가야 돼. 이런 뭐 강압적인 어투가 아니라, 뭐 그쵸. 웬만한 상식적인 사람이라도 이거를 그냥 맹신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AI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나면 방금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소스 자체가 퍼져 있는 걸 다 가져온 오픈 소스를 가져와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상업적으로 어디선가는 나쁘게라는 말도 이상한데 시도를 하고 계시겠죠. 그쵸. 이걸 좀 뭔가 AI로 사주를 보는 걸로 뭔가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나오게 되면 그 피해자가 생길까봐 조금 그 부분은 좀 걱정스럽네요. 보통 이제 자기 개발 해준다고 해서 뭐 2주면은 1,000만 원 벌 수 있다. 뭐 이런 거 비슷한 느낌으로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얘도 한 번만 하시면은 약간 요 정리 다 해서 드릴 수 있다. 이럴 수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이 2025년 6월이거든요. 뭐 아마 내년 6월 달엔 또 AI가 어느 정도까지 가 있을지 몰라요. 너무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근데 현재 2025년 6월은 약간 요 정도에 아직 와 있다. 십신을 제대로 구하거나 사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거나 하는 것들은 좀 불리하다. 오늘 진짜 멀리서 여기 시골까지, 시골 맞죠 여기? 맛이 있더라고요. 네, 시골까지 와서 촬영하시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오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과 더 만날 수 있도록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